본 강의는 무료로 제공됨에 따라 유튜브 한강 아카데미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강 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산업안전지도사 바이블 1차 공통필수 3과목인 기업진단지도 2024년 60번 문제부터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60번. 유용성이 높은 인사선발 도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당 문제는 오류에 따라 수정되었습니다. 1번. 예측 변인의 타당도가 커질수록 전체 집단의 평균적인 준거 수행에 비해 합격한 집단의 평균적인 준거 수행은 높아진다. 맞는 설명이고요. 2번. 선발률이 낮을수록 예측 변인의 가치는 커진다. 맞는 설명입니다. 3번. 기초율이 높을수록 사용한 선발 도구의 유용성 수준은 높아진다. 틀린 설명이죠. 기초율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선발 도구의 유용성 수준이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율이 50%일 때 선발 도구의 유용성이 가장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4번. 선발률과 기초율의 상관은 0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맞는 설명이고요. 5번. 예측 변인의 점수와 준거 수행으로 이루어진 산점도가 1, 4부면 높고 3, 4부면 낮은 타원형을 이룬다. 맞는 설명이고요. 인사선발 도구는 기업진단지도에서 3번 정도 출제되었고요. 교재에 수록된 내용을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61번. 집단 또는 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교차 기능팀은 조직 내의 다양한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팀이다. 맞는 설명이고요. 2번. 남만큼만 하기 효과는 사회적 태만의 한 현상이다. 맞는 설명이죠. 3번. 제니스의 모형에서 집단 사고의 선행 요인 중 하나는 구성원들 간의 낮은 응집성과 친밀성이다. 틀렸습니다. 집단 사고란 응집력이 높은 조직에서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의 의견에 동의하려는 욕구가 매우 강해 대안적인 행동 방식을 객관적이고 타당하게 평가하지 못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비합리적이고 비현실적인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4번. 다른 사람의 존재가 개인의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사회적 억제라고 한다. 맞는 설명이고요. 5번. 높은 집단 응집성은 그 집단의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준다. 맞는 설명이고요. 사회심리학 용어는 기업진단지도에서 6번 정도 출제될 정도로 빈출되는 내용이죠. 문제에서 나왔던 집단사고와 집단극화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집단사고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고요. 집단극화는 집단 토의 과정에서 구성원들이 타인의 영향을 받거나 상황 압력 등에 따라 본인의 원래 태도에 비해 더욱 모험적이거나 보수적인 주장을 하거나 그 주장을 지지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아까 보기 2번에서 나왔던 남만큼만 하기는 봉효과라고도 하고요. 사회적 태만 중에 하나죠. 남만큼만 하기는 집단 내 다른 구성원들이 집단에 충분히 기여하지 않는다고 느껴 자신이 봉이 되지 않기 위해 노력을 줄이는 현상입니다. 이 외에도 무임승차, 집단 내 다른 구성원들의 노력에 의존해 자신의 노력을 줄이는 현상이 있고요. 무용성 지각, 집단 내 자신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다고 느끼거나 집단의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식할 때 노력을 줄이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사회적 촉진, 사회적 억제, 복종, 동조 등이 있고요. 해당 내용에 관련해서는 교재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62번.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의 특징과 관계를 체계적으로 다루는 동기 이론으로 옳은 것은? 먼저 옳은 것은 5번의 리안과 디시의 자기결정 이론이죠. 에드워드 대시와 리처드 라이언의 자기결정 이론은 인간의 동기부여, 성격 발달, 그리고 자아 통합에 관한 심리학 이론으로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의 역할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인간 행동의 다양한 측면을 설명하였습니다. 동기부여 이론은 5번 이상 출제되었습니다. 크게 내용 이론과 과정 이론으로 구분되고
문제에서 나왔던 알더프의 ERG 이론은 메슬로우의 이론을 발전시켜 욕구를 존재, 관계, 성장의 세 가지 범주로 단순화했으며 어느 단계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하위 단계의 욕구로 퇴행하게 되는 좌절퇴행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퇴행이란 단어가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허츠버그의 이요인 이론, 맥그리거의 XY 이론, 맥클랜드의 성취 동기 이론 등이 있고요. 과정 이론에는 브룸의 기대 이론,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 또는 형평 이론, 보기 2번에서 나왔었죠. 개인은 자신과 타인의 비교를 통해 받는 보상의 공정성을 평가하고 불공정하다고 느낄 경우 동기부여가 감소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포트와 롤러의 기대가치 이론, 반두라의 자기현혹감 이론, 반두라의 자기조절 이론, 보기 3번에 나왔던 도크의 목표 설정 이론, 목표가 어려울수록 수행은 더욱 좋아질 가능성이 크지만 직무가 복잡하고 목표의 수가 다수인 경우에는 수행이 낮아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에드워드 대시와 리처드 라이언의 자기결정 이론은 조금 전 설명드렸습니다. 보기 4번은 아까 내용 이론에 있었죠. 맥클랜드의 성취 동기 이론, 주제 통각 시험을 이용하여 사람의 욕구를 성취 욕구, 권력 욕구, 칭은교 욕구로 구분하였습니다. 크게 내용 이론과 과장 이론으로 구분해 보았고요. 내용 이론은 인간의 동기부여가 어떤 특정한 욕구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설명합니다. 동기를 부여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즉 무엇이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과정 이론은 동기부여의 심리적 과정을 설명하는데요. 즉 어떻게 개인이 특정한 방향으로 동기부여되어 행동하게 되는가에 초점을 맞춥니다. 내용 이론과 과정 이론의 대표적 이론별 내용은 교재를 참고해 주시고요. 뒤에 이론편에도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 또는 형평 이론, 브룸의 기대 이론, 맥그레거의 XY 이론 등 다양한 동기부여 이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63번. 산업심리학의 연구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먼저 옳은 것은 3번입니다. 쿠더 리차드슨 공식 20은 검사 문항들 간의 내적 일관성 정도를 알려준다. 나머지 보기 왜 틀렸는지 보겠습니다. 1번 내적 타당도는 실험에서 종속 변인의 변화가 독립 변인과 가외 변인의 영향에 따른 것이라고 신뢰하는 정도이다. 틀렸죠? 내적 타당도는 실험에서 종속 변인의 변화가 독립 변인의 영향에 의한 것인지를 신뢰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합니다. 독립 변인이 아닌 가외 변인의 영향을 최소화해야 내적 타당도가 높아집니다. 2번, 검사, 재검사 신뢰도를 구할 때에는 역균형화를 실시한다. 아닙니다. 검사, 재검사 신뢰도는 동일한 검사를 동일한 집단에 2번 실시하여 일관성을 측정하는 것인데요. 역균형화는 순서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사용되며 검사, 재검사 신뢰도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4번 내용 타당도와 앞면 타당도는 동일한 타당도이다. 틀렸죠? 내용 타당도는 검사 문항들이 측정해야 할 내용들을 충분히 반영한 정도를 말하고요. 앞면 타당도는 검사 문항들이 외관상 특정 검사의 문항으로 적절하게 보이는 정도를 말합니다. 5번 실험실 실험보다 준실험에서 통제를 더 많이 한다. 아니죠. 실험실 실험은 실험자가 독립 변인을 엄격하게 통제할 수 있는 반면에 준실험은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상황에서 실험을 수행하기 때문에 통제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신뢰도의 분류는 4번 정도 출제되었고요. 보기 2번에서 나왔던 검사, 재검사 신뢰도뿐만 아니고 내적 일치 신뢰도, 동형 신뢰도, 반분 신뢰도, 평가자 간 신뢰도 등이 있습니다. 산업심리학 타당도도 5번 정도 출제될 정도로 중요한 개념이죠. 크게 내적 타당도, 앞면 타당도, 내용 타당도, 구성 타당도, 증거 타당도로 구분되고요. 구성 타당도는 다시 수렴 타당도, 확산 타당도, 이해 타당도로 구분되고 증거 타당도는 다시 동시 타당도, 예측 타당도로 구분됩니다. 신뢰도의 분류에서 검사, 재검사 신뢰도는 검사를 반복해서 실시했을 때 얻어지는 검사 점수의 안정성을 나타내는 정도이고요. 내적 일치 신뢰도는 검사 내 문항들이 얼마나 일관되게 동일한 개념이나 구성을 측정하는지를 의미합니다.
동형신뢰도는 하나의 검사 문항들을 두 가지 버전으로 만들어 검사 결과가 유사한지 확인하고요. 두 검사 결과가 유사하다면 동형신뢰도가 높다고 판단합니다. 반분신뢰도는 검사 내 문항들을 둘로 나누어 두 검사 결과가 유사한지를 확인하는 방법이고요. 두 검사 결과가 유사하다면 반분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평가자 간 신뢰도는 2명 이상의 평가자들로부터 그들의 평가가 일치하는 정도를 말합니다. 내적 타당도와 안면 타당도는 조금 전 설명드렸었고요. 내용 타당도는 검사 문항들이 측정해야 할 내용들을 충분히 반영한 정도고, 구성 타당도는 검사가 이론적 개념이나 구점을 정확하게 측정하는지에 대한 정도입니다. 중거 타당도는 검사가 일정한 기준이나 결과와 얼마나 관련이 있는 정도를 말하고요. 수렴 타당도, 확산 타당도, 이해 타당도, 동시 타당도, 예측 타당도 등 다른 타당도들에 대해서도 교재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64번. 라스무센의 인간행동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먼저 옳은 것은 1번 기억, 니은이죠. 숙련 기반 행동은 사람이 충분히 습득하여 자동적으로 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니은, 지식 기반 행동은 입력된 정보를 그때마다 의식적이고 체계적으로 처리해서 나타난 행동을 말합니다. 디귿, 규칙 기반 행동은 친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억 속의 규칙에 기반한 무의식적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전의 경험이나 학습 등 규칙, 절차를 따라 수행되는 행동을 말합니다. 리을, 수행 기반 행동은 다수의 시행착오를 통해 학습한 행동을 말한다. 틀렸죠. 수행 기반 행동은 라스무센의 인간행동 분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라스무센의 수행 수준 이론은 4번 정도 출제되었고요. 인간의 행동을 숙련의 바탕을 둔 행동, 규칙의 바탕을 둔 행동, 지식의 바탕을 둔 행동 3가지로 분류합니다. 숙련 기반 행동, 규칙 기반 행동, 지식 기반 행동에 대해서 모두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예시와 오류는 교재를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65번 스웨인이 분류한 휴먼 에러 유형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정답은 니은, 시간 에러 하나밖에 없죠. 시간 에러는 수행해야 할 일을 정해진 시간보다 너무 빠르게 혹은 늦게 수행했을 때 발생하는 오류죠. 이 외에도 스웨인과 커트맨의 인간 오류 유형은 자기 오류 또는 실행 오류, 부작위 오류 또는 생략 오류, 순서 오류, 불필요한 수행 오류 또는 부가 오류가 있고요. 자기 오류는 커미션 에러라고도 하고요. 수행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거나 잘못된 수행으로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부작위 오류는 오미션 에러라고도 하고요. 수행해야 할 일을 수행하지 않는 오류입니다. 순서 오류는 시퀀스 에러라고도 하고요. 수행해야 할 일의 순서를 다르게 수행하는 오류입니다. 시간 오류는 아까 설명드렸죠. 불필요한 수행 오류 또는 부가 오류는 extraneous error라고도 하고요. 일의 완성에 불필요한 작업을 수행하는 오류를 말합니다. 66번. 인간의 뇌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델타파는 무의식, 실신 상태에서 주로 나타나는 뇌파이다. 맞죠? 2번. 세타파는 피로나 졸림 등의 상태에서 주로 나타나는 뇌파이다. 맞습니다. 3번. 알파파는 편안한 휴식 상태에서 주로 나타나는 뇌파이다. 맞는 설명이죠. 4번. 베타파는 적극적으로 활동할 때 주로 나타나는 뇌파이다. 맞습니다. 5번. 오메가파는 과도한 집중과 긴장 상태에서 주로 나타나는 뇌파이다. 틀렸죠. 오메가8라는 뇌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감마파에 대한 설명입니다. 과도한 집중과 긴장 상태에서 주로 나타나는 뇌파죠. 인간의 뇌파는 알파파, 베타파, 델타파, 세타파, 감마파로 크게 구분되고요. 한 번밖에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67번. 면적에 관련한 착시 현상으로 옳은 것은? 먼저 옳은 것은 에빙하우스 착시죠. 뮬러-라이어 착시는 두 선분의 길이가 같음에도 불구하고 한쪽 선분 끝에 화살표가 바깥쪽을 향할 때와 안쪽을 향할 때 길이가 다르게 보이는 착시죠. 크기 착시에 해당합니다. 면적 착시가 아닙니다. 이번에 폰조 착시도 두 개의 동일한 길이 수평선이 그려진 그림에서 배경으로 그려진 두 개의 수직선으로 인해 수평선 중
위쪽에 위치한 선이 아래쪽 선보다 길게 보이는 착시입니다. 이 또한 원근법 때문에 발생하는 크기 착시입니다. 면적 착시가 아니죠. 3번 푸겐도르프 착시는 직선이 두 평행선 사이에 가려진 부분을 통과할 때 그 직선의 연속성이 지각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는 착시입니다. 5번 젤너 착시는 세로 평행선들이 배열되어 있을 때 그 사이에 짧은 선들이 다른 각도로 겹쳐 있으면 세로 평행선들이 기울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착시입니다. 착시에 관련된 내용은 기업 진단 지도에서 자주 나오죠. 6번 정도 출제되었습니다. 아까 면적 착시에 에빙하우스 착시는 T채널 착시라고도 하고요. 뮬러-라이어, 폰조, 포겐도르프, 젤너, 에빙하우스존 T채널 착시에 관한 예시 그림이 교재에 수록되어 있고요. 해당 그림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그림과 함께 내용을 읽어보시면 쉽게 암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에 산업안전지도사 바이블을 검색해 보세요. 감사합니다.